안녕하세요 여러분, 파티다입니다. 여러분, 퇴사하면 무슨 말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퇴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퇴사는 짜릿하다. 작년 5월에 제가 오랫동안 일을 하던 곳에서 퇴사를 하며 SNS에 올렸던 피드입니다. 피드 글 그대로 긴 말은 필요 없죠. 아마 저의 인생에서 정말 행복했던 순간 베스트에 꼽힐 거예요. 제가 후반부에는 좀 힘들었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퇴사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퇴사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리고 필라테스 쪽에서는 특히 강사님들이 퇴사를 한 후에 본인만의 센터를 차리고 싶어 합니다. 저도 오랜 시간 동안 퇴사를 바라왔고 작년 5월에 퇴사를 했고 그리고 제 센터를 오픈을 했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심한 요즘 이 시대에 센터를 오픈하고 나서도 매출이 좋았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퇴사의 목적이 센터 오픈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센터를 오픈한 이유와 여러분들께서 미래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퇴사를 하고 싶은 이유는 사실 지금 이 회사를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나의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라는 목적도 있었고 저의 유튜브를 보고 이제 더 좋은 곳에서 저를 스카우트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었죠. 저는 왜 오랫동안 몸담고 있던 회사를 퇴사를 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그 회사의 교육협회 총괄 팀장으로서 꽤 비중 있는 역할을 맡고 있었고 저한테 텃세 부리는 사람도 전혀 없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꽤 안정적이고 편안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들어보면 대체 뭐가 불만이었던 거야? 배불렀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방향과 회사의 방향은 전혀 달랐던 거죠. 이런 안정적인 생활은 저의 욕구를 조금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욕구는 무엇일까요? 우선 그 전에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동기부여 전문가인 토니 로빈스의 인간의 행동을 좌우하는 6가지 욕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첫 번째 욕구는 바로 안정성, 확실성입니다. 생존에 연계하여 안전함을 느끼고 스트레스나 위험은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요. 이 확실성의 욕구가 큰 사람들은 안전한 직장, 그리고 변화 변동이 적은 직장을 선택할 확률이 높죠. 두 번째 욕구는 불안정성, 다양성입니다. 자, 앞에 첫 번째인 이 확실성과 완전 정반대의 개념인데요. 이 욕구가 강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범위에서 다채로운 시도를 하는 걸 추구합니다. 예를 들면 같은 음식점은 안 가고 계속 다양한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말이죠. 때문에 일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매번 반복적이고 변화가 없는 직종에 대해서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중요성이에요. 이 중요성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로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특별하고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이고 싶어 하듯이요. 이런 유형의 경우에는 어느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키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려고 할 거예요. 만약 이 중요성의 욕구가 강한 사람인데 자신에게 맞지 않거나 관심 없는 업무를 하면 그 분야에서 특출나질 수 없기 때문에 혹은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일을 계속 지속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네 번째 욕구는 사랑, 그리고 관계의 욕구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일적으로 본다면 동료나 그리고 상사, 대표와의 관계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일이 만약에 힘들다라고 했을 때 이런 욕구가 강한 사람은 이 관계, 사람으로 견디는 타입인 거죠. 이 욕구가 강한 사람은 아무리 일이 좋고 편하더라도 이 관계가 틀어지면은 일을 지속할 수가 없게 되겠죠. 다섯 번째는 헌신의 욕구입니다. 헌신의 욕구는 누군가에게 기여하는 것과 같아요. 특히 이 욕구가 강한 분들은 상담, 컨설팅 이런 직종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주고 나누고 그를 통해 얻는 욕구인 거죠. 만약에 직원의 경우라면은 지금 내가 이 회사에 충분히 기여를 잘 하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성장입니다. 이 성장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인생에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고요. 지금 일을 하면서도 내가 성장을 하고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되죠. 이 성장의 욕구가 가장 큰 사람들은 돈을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더 이상 발전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일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 6가지 욕구 중 어떤 욕구가 가장 강한 사람일까요?
한참 제가 퇴사를 고민하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많이 보였습니다. 안정적인 게 최고다. 너가 나가서 센터를 차리면 힘들다. 그냥 따박따박 월급 들어오는 곳에서 일하는 게 아마 제일 속 편할 거다. 이렇게 다들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그때 제가 받던 그 기본급이 굉장히 큰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금액이 전혀 와닿지 않았어요. 돈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의 금액은 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저는 안정성의 욕구와는 거리가 멀었던 거죠. 당연히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 그 초기 때에는 저도 이 안정성의 욕구가 제일 강했고 이게 제일 중요했었어요. 그리고 인정받고자 하는 중요성의 욕구, 그리고 직장 내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회사에 큰 기여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헌신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한 가지 욕구만 있지는 않아요. 누구나 여러 가지 욕구를 다 갖고는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난 절대 이 회사를 다닐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욕구가 저는 성장이었던 거죠. 저의 가장 큰 목표는 성장이었고 더 이상 이 회사에서는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게 된 거죠. 저는 이것저것 막 하고 싶은 게 많은데 회사에서는 저를 가두려고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전까지 제가 계속 이 회사에 있었던 이유는 제가 성장할 수 있는 미래가 보였었기 때문이에요. 그 성장의 계단이 눈앞에 계속 보였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도 365일 계속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일도 하고 그렇게 회사 일을 손에 놓은 적이 없었고 말도 안 되는 수업료를 받으면서도 계속 일을 다녔었던 거죠. 하지만 그 성장이 가로막힌 순간부터 저는 정말 지옥을 다니는 느낌이었고 결국에는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퇴사 후에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저의 성장의 맛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불안정해서 불안할 때도 있긴 하지만 나름 너무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저의 필라테스 센터를 오픈을 하게 됐는데 사실 직원 관리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차리고 싶은 생각은 딱히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유튜브로 퍼스널 브랜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를 찾아오는 회원의 수요도 있고 하니 저 혼자서도 해낼 수 있겠다 싶었고 또한 유튜브를 촬영할 저의 공간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항상 유튜브 촬영을 하거나 할 때 다른 공간에 가서 촬영을 하는 게 눈치도 좀 많이 보이고 꽤 조금 힘들더라고요. 남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만의 1인샵 스튜디오를 오픈하게 된 거죠. 저는 저의 공간이 생김으로써 제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거라고 확신했고 그만큼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유튜브를 하지 않았다면 샵을 오픈하는 게 아니라 아마 다른 곳으로 이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6가지 욕구 중 어느 쪽에 제일 가까우신가요? 저는 성장의 욕구가 가장 강했기 때문에 저의 성장을 가로막는 안정적인 회사를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고 저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발판으로 저의 공간, 저의 센터를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나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메타인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꽤 핫한 거라서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 메타인지란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인데요. 하버드생 대부분은 이 메타인지 능력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흔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이 메타인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저는 이 메타인지의 능력이 공부 능력뿐만 아니라 인생의 성공과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퇴사를 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왜 센터를 오픈하고 싶으신가요? 그냥 무작정 퇴사할래! 나 센터 오픈할래! 이게 아니라 나는 어떤 욕구가 강한 사람인지 내가 원하는 미래의 방향성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직을 희망한다면 나는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이 회사를 퇴사하는 걸까? 그렇다면 이직을 할 때는 어떤 부분을 보고 입사를 해야 할까? 를 생각해 보아야겠죠. 혹은 센터 오픈이 목적이라면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이 센터를 함께 발전시키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를 꼭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한 이 공간을, 이 센터를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무엇이 있을지를 꼭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레슨만 하는 곳으로는 한계에 부딪히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퇴사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명확했어요. 저의 성장의
보이지 않았고 더 이상 고인물이 되기 싫었고 더 성장하기 위해 안정성이라는 유혹을 뿌리치면서까지 퇴사를 하게 됐죠. 그리고 현재 제 센터에서는 제가 레슨을 하기도 하고 온라인 클래스를 촬영을 하기도 하고 또 유튜브 촬영도 하고 있고 이후에는 제 센터에서 교육 워크숍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이 공간을 활용할 여러 가지 방법을 계속 구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6가지 욕구를 나뿐만이 아니라 직원을 고용할 때도 적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욕구를 가진 직원을 고용을 한다면 아주 좋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세일즈가 어렵다 라고 하게 되면 헌신의 욕구가 가장 강한 사람을 고용을 하면 되겠죠. 이 헌신의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뭐 상담이나 컨설팅 등에 유리하니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 오너 입장에서 직원이 원하는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면 직원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업무를 배정해 줄 수도 있고요. 그 직원은 본인의 욕구가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이 센터에서 우리 회사에서 저와 함께 오랫동안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직원들의 잦은 퇴사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오너분들이 계시다면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퇴사를 하게 된 이유, 센터 오픈을 하게 된 이유, 그리고 토니 로빈스의 인간의 행동을 좌우하는 6가지 욕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힘내세요. 안녕!